의외로요. 이런 요새 첨단 무기들이 의외로 앞에 무슨 뭐 근사한 몸통이 있고 뭐가 있고 기계 정밀하게 갖다 붙이고 그건 두 번째예요. 의외로 맨 가운데 들어있는 뼈대가 뭐냐? 전자,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입니다. 여쭤볼게요. 최소한 저거를 현실화시킬 때, 그러니까 원리적인 걸 이론적으로 밝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 물건으로 만들어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저게 가운데 딱 그 핵심에서 딱 대한민국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가 응용이 돼서 나타나는 분야가 한 6개 분야, 7개 분야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플랫폼입니다. 저거 눈에 딱 보이죠? 전투기. KF-21, 뭐 FA-50,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도산 안창호 뭐 장보고급 잠수함,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뭐 전 세계 세계적 명품들이죠 지금 그런 것들. 탱크, 자주포, 뭐 이런 거 눈에 확 보여요. 그런데 눈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무지하게 중요한 게 뭐냐? ISR, Information,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 그 다음에 레커그넌스, 정보 감시 정찰, 위성. 이번에 우리가 뭐 급하면은 고체연료로도 뛰어올릴 수 있고요. 지금 고체연료 로켓 그 힘 증명했잖아요. 75톤짜리. 좀 여유 있으면은 좀 빵빵하게 해서 액체연료 로켓으로 뛰어올릴 수 있고. 위성. 그 다음에 고고도, 중고도 무인 정찰기. 뭐 14,000m, 18,000m. 지금 14,000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그게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글로벌 호크. 그거 저희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최상의 그 감시 정찰 장비로 아래 다 감시 정찰해서 다 보낼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저거 가지고 보잉이 요새 돈 비싸게 받겠다 그러니까 그만둬 우리가 만들고 말지. 그래서 요새 비행기 고르고 있어요. 저게 이미 그 전자 장비 자체는 저희가 다 갖추고 있어요. 아까 에이사 레이더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서 뭐가 힘드냐 저게. 특히 저게 전자전을 할 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패시브한 거 말고 전자전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게 전자파가 굉장히 세져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면은 노트북도 못하게 하잖아. 그 비행기 그 계기에 민감하게 영향 줄 수 있다고. 휴대폰은 당연히 못하게 끊고. 그래서 그러한 센 전자파 EMI라 그러죠.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그런 전자파 간섭에서 비행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나름. 근데 그거 뭐 충분히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그래서 뭐 만들고 말겠다 그렇게 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활 잘 쐈잖아요. 뭐 던지는 거 잘합니다. 요새 이제 21세기에 던지는 게 뭐예요? 미사일 포탄이죠. 저거 뭐 최첨단 미사일 포탄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저걸 RSCN이라고 부르는데 제 용어입니다. 레이더 탐지 추적 항법, 레이더 시킹, 그 다음에 체이싱,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저 굉장히 잘해요. 저희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UV, Unmanned Vehicle, 드론이죠. 저게 공중에 떠다니냐, 비행기같이 공중에 날아다니냐, 수상에서 배로 달리냐, 수중에서 잠수함처럼 움직이냐.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뭐 자주로 움직이는 무인 자주포, 무인 탱크, 뭐 무인 차량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동굴 많이 파고 들어앉아서 저거 동굴 저희 드론 만들었거든요. 동굴 속에 잘못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다 보내가지고. 그럼 동굴은 그 안에 저 GPS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자기 관성항법이 굉장히 발달해야 돼. INS가. 내 몸이 어느 방향으로 몇 메타 움직였다, 위아래로 몇 메타 움직였다, 이걸 계속 시간별로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항법이 발전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론, 그리고 이제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초고용 군사용 원자로. 저희가 지금 방향은 소디움, 그러니까 나트륨 쪽이 아니고, 금속 나트륨 쪽이 아니고, 납비스무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납비스무스 고속로, 패스트 브리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게 가운데 전자,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을 놓고서 7개 분야가 뒤에 옆에 싸고 있고 그 밑바닥에는 조선, 자동차, 뭐 휴대폰, 디스플레이라는
배터리 저기 그 우리가 저기 그 리튬 배터리 그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계, 화학, 소재 이런 게 뒤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트 엔진 우리 못 만드냐? 저는 제트 엔진 괜히 그 고급 전투기 제트 엔진 만들어서 미국 쪽 심기 더 불편하게 할 거 없다. 우리가 제트 엔진 만든다면 저는 세 가지 만들자. 일회용 제트 엔진,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제트 엔진 달거든요. 그 일회용이니까. 그 다음에 만든다면 아까 드론도 저거 한 애프터 바나 기준으로 한 15,000파운드 이상 나와야 됩니다. 15,000파운드까지는 가야 돼요. 굉장히 좋아야 돼요. 드론. 그러나 전투기로 가면 15,000파운드짜리 저거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다면 헬리콥터 제트 엔진. 헬리콥터 제트 엔진이 헬리콥터랑 이제 프랍이라 그러죠. 날개 돌아가는 거. 이 헬리콥터나 이 프랍 쪽 제트 엔진은 뭐가 있냐면은 뒤로 뿜어내는 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쓰는 게 에너지를 그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트 엔진인데 축을 돌려내는, 샤프트를 돌려내는 쪽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최첨단 뭐 전투기 만들 거 아니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은 저게 있어요. 그 발전기, 보조 발전기. 뭐 예를 들어서 탱크 안에 있는 보조 발전기 필요한데 그걸 만약에 요새 디젤로 할 텐데 만약에 그걸 뭐 가스 제트 엔진으로 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들. 그런 쪽을 부지런히 만들자. 그러면 민수용이랑도 좀 맞닿아 있고 이 제트 엔진 만들 기술은 이미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그 LNG 발전소 같은 데서 쓰는 게 이제 가스 터빈 엔진이거든요. 그게 제트 엔진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그 헬리콥터 엔진이랑 같아요. 원리가 뭐냐면은 이 제트 엔진인데 뒤로 뿜어내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샤프트 축을 돌리는 대로 힘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기를 돌리니까. 그러면 이건 크기가 얼마나 해요? 집채만 해요. 웬만한 빌딩 사이즈만큼 돼요. 그거 저희 만들거든요. 최근에 만들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요. 발전소용 가스터빈 엔진을 만드는 나라에서 제트 엔진을 못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위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걔는 멈추면 안 되잖아. 잠깐 저기 우리 발전소 지금 가스터빈 오늘 저기 전기 보수입니다.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전기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거의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기 무식한 기계예요. 그거 만들 줄 알면 제트 엔진은 다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트 엔진이 뭐 국산이다, 국산이 아니다 이런 거 따질 거 없다. 그리고 일부러 그냥 미국이 우리 그냥 이렇게 확 잡아 끌 수 있게 허리띠 한쪽은 좀 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서로 긴장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신에 진짜 갖춰야 될 기능 이런 건 다 갖추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사람이 저 KF-21은 저건 주권 자산이다. sovereign asset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굉장히 예외적인 표현인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1+7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해요, 지금. 자, 저기 딱 보세요. 프랑스가 지금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에 저건데, 저기 무기 수출 국가인데, 저기서 프랑스 못하는 거 세고 셌습니다. 프랑스 다음에 우리랑 비슷할 게 우리랑 비슷할 게 독일이 우리랑 비슷하거나 독일이 우리보다 오래 못 팔 거예요. 작년엔 독일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팔았을 거예요. 자유진영에서. 못하는 거 저게 천지사방이에요, 독일. 이미 잠수함 기술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재래식 잠수함, 그러니까 비핵 잠수함 제일 잘 만드는 거 저희거든요. 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의 자주포, 우리 K9이 안 밀려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우리 K2 흑표가 안 밀려요. 그 뭐냐 이거야. 저런 융복합을 1+7 융복합을 해내는 데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위성 띄워놓고, 위성 통신 다 연결하고, 무시무시한 걸 한 거예요. 온갖 종류의 미사일 다 만들고 있고, 온갖 종류의 지능형 포탄 다 만들고 있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 이거 주권 체제네. 쟤들 풀세트 다 갖췄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풀세트, 그 전체 체제의
상징적 프로젝트가 KF-21이 된 거예요. KF-21을 만들어내는 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저 풀세트를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풀세트가 더 촘촘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미국이 우리 보고 KF-21을 두고 주권자산이라 부르고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서 포괄적 동맹하자 하고 손 붙잡고, 야, 우리 SMR도 같이 팔자. 그 소형 고속 중심 소형 원자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왜 근데 제가 심층이라는 표현을 썼냐? 그냥 1+1 융복합이 아니라 1+7 심층 융복합이라고 왜 했냐? 심층이라 그런 거 이거예요. 야, 이런 게 있어야겠어 하고 딱 상상력을 발휘해서 컨셉을 딱 잡아내는 거. 그 컨셉에 맞춰 가지고 R&D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R&D에 맞춰서 제품화하는 거. 그 제품화를 하고 나서 그거를 양산을 하고 양산을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팔려나간 물건에 대해서 고객을 사후 지원을 제대로 하는 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거, 진화시키는 거. 이 과정을 제가 심층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심층 과정에 관해서 저희가 미국이랑 장단점을 서로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컨셉 잡고 최첨단의 것을 컨셉 잡고 R&D하고 초기 제품화 하는 데는 미국이 뭐 족탈불급이죠. 절대적 우위죠, 저희보다. 사이즈도 크고. 일단 고민의 폭이 저희랑 다르죠. 거긴 세계 경영이니까. 저희는 한반도와 서해를 중심으로 하는 데고. 그러나 그걸 제품화된 걸 완성도를 높이고 양산의 품질, 양산의 가성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팔아놓은 걸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 라이프 사이클,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돌려내면서 진화시키는 거. 이 뒤로 갔을 때는 우리가 미국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다 저 1+7 심층 융복합을 하는데, 미국은 앞에서 저걸 돌파하는 그 돌파력이 무지하게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고요. 우리는 그 돌파력 뒤에서 그거를 양산화시키고 지원하고 진화시키는 데에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 1+7 융복합 체제에서 미국과 우리가 장단점이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좀 건방진 얘기를 하면, 피터 드라커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커,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회 철학자이기도 하죠. 피터 드라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와 영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맞는 얘기죠. 피터 드라커가 그런 말을 아마 70년대, 80년대 했어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1+7 이것을 심층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또 미국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컨셉 R&D 1단계 제품화에서 절대적 우위지만 양산, 지원, 진화에 관해서는 한국이 절대적 우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건방지게 말하면. 이거 국뽕은 아니고 좀 이야기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일어날 일인데 비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밍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상대방의 레이더를 감지를 해서 그 레이더의 주파수와 레이더가 조사된 방향을 감지해서 그 레이더랑 똑같은 파형을 만들어내서 그 방향으로 쏜다. 쏘아주는 애는 A사 레이더가 쏘아줘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레이더를 쏘는 걸 어떻게 감지하지? 어느 방향에서 쏘고 있다라는 그 오리진, 그 레이더의 소스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감지하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자일링스라고 세계적인 칩 회사가 있습니다. 자일링스에서 만든 SoC예요. 한 칩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저 자일링스 SO 칩이 그 레이더나 이런 거 무선 주파수 갖고 노는 칩이에요, 저게. 그래서 저 칩이 저게 손바닥만 해요. 저 칩으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럼 얘 뭐 하는 애냐? 이제 여기저기 안테나를 걸어놔요. 얘가 안테나 지금 몇 개 인풋 받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쯤 받는 것 같아요. 한 8개쯤 안테나 걸어놓고 그 안테나에서
그 안테나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전파 파형을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그거를 뭔가 다뤄내려면 디지타이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 파형은 아날로그고 그걸 디지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DSP가 작동하는 거죠. 그걸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거기에 맞춘 그런 어떤 레이더파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주파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주파수가 낮았다 높았다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춘 파형 패턴을 만든다. 그 CPU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 파형의 알고리즘은 그 파형의 규칙은 그러면 그 규칙을 딱 때리면은 야 그걸로 파형 만들어 그러면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거고 그 AD 변환이라 그러는데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이젠 디지털 투 아날로그 DA 변환을 해야겠죠. 그럼 이 칩이 또 DA 변환을 해줘요. 거기도 DSP가 작동하겠죠. 이 칩 안에 CPU, 이 머리 코어가 한 너덟 개 들어있고 DSP 코어가 한 너덟 개 들어있고 그런 거 조그만 칩, 요만한 칩 안에. 그래서 그 칩을 중심으로 회로 만드니까 저 손바닥 절반만 한 거예요, 저게. 자, 저런 게 있으면 저런 거를 아까 A사 레이더 뒤에다가 붙여놓고 저기에다가 안테나를 이제 비행기 동체에다가 안테나를 저건 이제 8개까지 걸 수 있으니까 8군데다 안테나 걸어놓고서 나한테 오는 전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8개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저거 1000개는 걸었을 거예요. 1000개. 왜 1000개라고 생각하냐? 이거 이제 극비인데 최소한 1000개, 그러니까 넷째 숫자리 숫자다. KF-21의 전선 총량이 32kg예요. 아니 무슨 놈의 전선을 32kg씩이나 쓰냐고. 그러면 저 문제로 10kg는 썼을 거다 이거야. 그럼 KF-21의 평균 전선 길이를 긴 저 뒤에 있는 거는 뭐 한 15m, 16m 가야 되고 좀 짧게 있는 거 5, 6m 가야 된다. 10m 잡자 이거야. 그럼 10kg면은 몇 개 쓴 거야? 1000개 쓴 거네. 안테나 센서를 1000개를 다른 거예요. 최소 4자리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저 보드에는 저 칩에는 안테나 센서가 저기 8개밖에 꼽힐 자리가 없는데 저 꼽히는 자리가 저기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드가 커지는 거죠. 혹은 보드가 여러 장이 있어가지고 같이 작동하는 거죠. 병렬로. 그러니까 CPU도 강해져야 되고요. 병렬 처리해야 되니까. DSP 코어도 막 전체적으로 다 털으면 수백 개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런 병렬 처리가 되는 그런 작은 서브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누가 잘 만들어? 컨셉이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지. 필요하면 칩도 굽지. 아마 칩도 구웠을 거예요. 저 자이랭스 칩 같은 거 아니고. 저게 개발 끝났거든요. 저 시스템 뭐라 그래요? DRF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레이더 프리퀀시 메모리. 그러니까 디지털 레이더 주파수 기억 장치. 근데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CPU가 판단을 하고 대응할 주파수를 정하고 대응을 해야 될 방향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딱 A사에다가 아까 그 레이더의 오다를 딱 때리면 레이더는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재밍 돼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속이거나 기만 혹은 재밍. 주파수 잘 조작하면 내가 여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나랑 똑같은 놈이 여기저기 7, 8개 다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8개 동시에 지금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미사일 2개밖에 없어. 어디다 쏠 거냐고. 상대방은 겁먹고 도망가죠. 나 재민 걸렸구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상대방이 나를 기만하고 있고 나를 재밍됐다 그러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상대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KF-21을 무슨 이렇게 몸통 잘 만들고 엔진 잘 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무지하게 그 살벌한 게임이에요. 그 차원이 높아요. 저런 1+7 심층 융복합을 전체 풀 세트로 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서는 저쪽에서는 중국밖에 없어요. 저 러시아도 못해요. 국력이 딸려서. 자유진영에서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미국. 근데 미국은 첨단의 것을 컨셉을 내놓고 정말 희한한 컨셉 내놓고 그걸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R&D를 하고 초기 제품화하고 이건 베스트예요.
그리고 우리 그거 못 따라가요. 나라 규모도 다르고 고민도 달라. 미국은 세계를 경영한다는 데고 우리는 지금 서해하고 한반도를 잘 막아놔야 된다는 데고. 그러나 그 체제, 그 얼개는 같다고요. 슈퍼마켓 사장이나 삼성전자 사장이나 똑같은 경영의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고민을 하듯이 얼개는 같다고. 얼개가 같은 거예요, 시스템이. 그 얼개를 제대로 돌려내고 있는 데가 자유진영에서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비록 컨셉, 최첨단의 컨셉, 최첨단의 R&D, 최첨단의 1차 제품화, 이거는 미국보다 항상 뒤져요. 그리고 미국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양산, 지원, 진화, 이거는 미국보다 저희가 오히려 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 딱딱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겁을 하고 저거 주권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 저 정말 보는 순간 저도 아까 그 KKMD라는 분이 저거 딱 전해주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져봤다니까요. 자, 이제 소형 원자로.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초소형 군사용 원자로. 저희는 지금 not bismuth SMR, 저걸 lead bismuth fast breeder라 그래서 LBFR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좀 상용 민수용 쪽은 소디움 SMR로 갑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좀 규모를 키우기가 편하고 뭐 3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이렇게 규모를 4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이하면은 SMR이라 그러니까 규모를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저게 사고 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차폐할 수 있고 그걸 모듈식으로 돼 있어서 10개를 깔아 가지고 300메가를 10개를 깔아서 3기가와트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문제가 있어. 하나 셧다운 시켜도 9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저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소디움, 그러니까 이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그 공기나 수분에 접촉을 하게 되면 퍽 하고 화재 폭발 일으키거든요. 그게 좀 그렇고요. 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 장치하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민수용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좀 기계 장치가 복잡해요. 그래서 커져요, 좀. 그래서 이제 그 핵잠수함 얘기하면서 서해를 갈 수 있는 뭐 한 4,000톤급 이짝 저짝의 핵잠수함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댓글 쓰시는 저기 어디야 그 시청자님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핵잠수함은 뭐 8,000톤 만톤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핵잠수함으로는 서해를 갈 수 있는 핵잠수함 못 만든다 이러는데 소디움 쪽은 못 만들 거예요. 저 소디움 가지고 군사용으로 쓰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군사용이다 그러면은 잠수함 쪽이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원료를 일반 상용 원료를 쓰고요. 미국은 중수로운데 핵 무기급, 원자폭탄급 고농축 원료를 써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농축 원료가 되면 30-40년 동안 원료를 안 바꿔 넣어도 되고요. 저농축 원료, 프랑스식으로 쓰면 잠수함, 멀쩡한 잠수함을 10년, 20년 있다가 절반으로 쪼개갖고 원료 교체를 해야 돼요. 그 프랑스 건 못 쓰는 거죠. 그런데 미국 쪽이 저걸 뭐 핵잠 고농축 원료를 중국을 옆에 끼고 있는 나라에 줄 수가 없죠. 중국이랑 전쟁하자는 소리니까 우리가 미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잠을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스스로 원자로 만들고 우리가 고농축 무기급 핵원료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방법 아까 not bismuth SMR LBFR로 가야 되는데 LBFR이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구조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아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랑 붙여놨잖아요. 저게 이제 울산 유니스트에서 국가 프로젝트로 최근에 시작한 이것의 최종 목표일 텐데 크기가 3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거죠. 동그란 게 이제 폭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크기는 3m, 폭은 직경은 한 1.5m, 뭐 2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원통형으로 생겨서 드럼통 같이. 그 작고 간단한 구조예요. 군사용의 최상입니다. 쟤는 왜 그러냐면 쟤는 사고가 나면 이 납이 다 굳어버려요. 납이 다 굳어버려서 차폐가 돼버려요. 그냥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그냥 밀봉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해요.
납비스무스 SMR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납비스무스는 저게 이제 액화 상태에서 열을 전달하고 차폐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납비스무스는 한 100도, 한 4, 50도쯤에서 액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00도쯤에서 그 증발을 시작해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400도 정도 안에서는 온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폭이 커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비스무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 배합 비율, 아마 배합 비율이 45대 55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얼핏 봤을 때 배합 비율을 잘 맞추면 액화가 됐을 때의 저기 그 부피 증가가 없어요.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어버리면은, 물이 얼어버리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관로가 깨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고체였는데 부피가 증가했다. 액체가 되면서, 혹은 보통은 얼음은 이제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주는데, 물이 그건 특이한 거고, 보통 일반적인 물건들은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줄고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부피가 늘었다 그러면 관로에 좀 압박을 많이 가겠죠. 위에 뭐 공기 같은 걸 많이 남겨놓지 않는 한.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납은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준다 그러나 부피가 는다 그러고, 비스무스는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거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둘을 적당한 믹스를 섞어 놓으면 한 놈은 늘고 한 놈은 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부피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제가 워낙 부식성이 강해서 스테니고 보고 다 녹여버려요. 다 녹슬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 납비스무스가 닿는 거기는 다 어떤 종류의 그 내부식성인데 열을 전도를 잘해주는 뭔가 그런 소재를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유니스트 교수님들 그 팀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뭔가 실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거든요. 군사용 원자로에서 저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와서 우리 SMR 같이 합시다. 아니 소디움 쪽은 문재인이 빌빌거리고 있는 통에 그때 저기 미국서 이미 우리 앞질렀어요. 소디움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거기 두산이 지분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문재인이가 문 닫아 그러니까 미국 가서라도 마이너라도 지분 참여해서 30%인가 그래요. 두산이. 그 유명한 회사예요. 미국 정부 자금 가지고 지금 실제로 소디움 하고 있는데요. 건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디움 쪽은 원래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가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빗장 걸어 나갔고 이제 남들 놓치고 지금 열나게 쫓아가고 있는데 금방 쫓아갈 거예요. 또 웬만큼은. 소디움 쪽은 뭐 특별히 바이든이 얘기할 게 없다. 바이든이 뭔 얘기한 거냐. 저거 얘기한 겁니다. LBFR, 납비스무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정상한테 그런 말 안 해요. SMR은 딱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소디움이나 납비스무스인데, 소디움은 이미 미국이 우리를 앞질러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뭐냐? 납비스무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CIA나 미국 정보에 한국에서 납비스무스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 같다. 라고 파악했지 않냐? 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요새 중국이 우리 함부로 지금 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KF-21, F-35급으로 여기 500대 만들어서 미제 저기 F-35, 미제 F-22랑 같이 떠보세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미국의 NGAD도 나와. 본토에서부터 8,000km 날아와요, 한꺼번에. 본토는 알래스카나 괌이나 바로 날아 들어와요. 숨도 못 쉬어요, 그때가 되면. 숨도 못 쉬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때가 되면은 그 방공망으로 겹겹이 다 쌓아놓고 있고. 제일 위로 가면은 그 뭐죠? LSM-2, 블락2. 그 다음 아래가 그게 이제 사드보다 더 위로 간 거거든요. 지금 사드랑 사드보다 더 위까지 고고도로 간 거예요. LSM 블락2가. 그 아래가 요번에 개발 성공했죠? 사드보다 바로 아래. 사드랑 바로 아래. 그게 LSM, 사드랑 겹쳐져요.
맨 밑에서는.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면은 천궁 블락2, 천궁. 그 다음에 페이트리어트.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내려오면 엠셈. 몇 겹인데 한 4겹 쌓고 있는데 서너 겹.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1+7 융복합 체제를 갖춘 자유진영에서 미국 빼고 나면은 거의 유일한 그런 국가가 돼가고 있는데 힘이 무시무시해지고 있는 거죠.